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에요. 네, 이번 학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오늘은 학교 대림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해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닌 지는 2003년도부터 다녔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이제 시간 강사를 시작했었고 2005년도부터 이제 겸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14년? 네. 오래 했네요. 네. 겸임 교수로만 14년 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제가 늙어 보이네. 네. 대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 집에서 약 한 45분, 1시간, 막히면 1시간, 안 막히면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안양에 있습니다. 네, 안양에 있고요. 지방대학교로 볼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방대학교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대림대학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공학과 이런 걸로 좀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항공운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서 관련된 거, 호텔리어들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전문적인 그런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 전문대예요. 근데 2년제 전문대는 아니고 3년제 전문대입니다. 3년제 전문대여서 여러분들이 3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한 1년 이상 그 실적을 쌓은 다음에 다시 학교로 와서 심화과정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1년을 심화과정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거죠. 야간에 심화과정을 1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의 전문과정을 공부를 하고 1년 이상 이제 필드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가운데에서 1년 정도를 이제 저녁 시간에 더 심화과정 공부를 하게 되면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온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저희 반에도 꽤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석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방송음향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년제 대학이 없습니다. 네, 4년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전문대 과정으로 와야 되는 게 한국에서의 현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4년제에 이제 방송음향학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원하시면 이제 4년제를 실제로 마치고 1년을 더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더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이제 대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대림대 같은 경우는 2년제 학교가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중간에 3년제로 바뀌면서 대림대학교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대림대학교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돼서 유니버시티 컬리지인가 아무튼 그렇게 영어로는 이름이 붙을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저희 학과의 정원 수는 원래는 한 40명 정도로 해서 2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음향학과, 음향에 관련되어 있는 반이 한 반이 운영이 되고요.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반이 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라 그랬나? 네, 지원자 수가 좀 많아서 작년부터였나? 올해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반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3개 반, 네,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있었던 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공동구매를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였고, 공동구매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마의 수량을 준비를 해야 될지, 얼마의 기간을 준비를 해야 될지, 가격은 얼마로 책정돼야 될지, 사실 이제 그런 거 갖고 제나이즈 코리아 측과 그 다음에 유통을 해주시기로 도와주셨던 싱크로드 코리아 측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야 협의할 게 없죠. 저야 그냥
예, 그냥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진행해 주시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고, 그 두 분은 그래도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 두 회사에서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거를 뽑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금액과 그런 조건들,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속된 말로 판을 깔아 주신 거죠. 저는 사실 거기에 그냥 밥숟가락만 딱 얹어 놓은 이제 그런 모양이 됐었는데, 저한테는 뭐 동영상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판매할 수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뭘 알아야죠. 얼마가 판매가 될지도 모르겠고, 구독자 수가 꽤 되는 거는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구독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처음에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들어오는 이제 카운트를 보거든요. 들어오는 이제 카운트를 보면 몇 명이 시청을 하시고 하루나 이틀이 지났을 때 대략적으로 몇 명이 보신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인원수가 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2, 3일 정도 진행을 하면 영상을 보신 분들에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나 뭐 이 정도가 구매하시면 참 좋겠네요 라고만 얘기를 드렸어요. 더 이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카운트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하니까, 제가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공동구매라는 건 시작과 동시에 사람이 그렇게 몰릴지는 몰랐어요. 네,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 안에 이제 몇 명이 들어와서 뭐 보고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나오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에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고 그래프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이 하나도 안 섰던 거예요. 물론 그거에 의해서 물건의 수량을 정한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수량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겨놨었는데, 그 수량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제품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가 꽤 있대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풀려있는 수량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수량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였고, 많은 대리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오더를 해서 그 물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공동구매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거의 물량을 갖다가 너무 적게 준비했냐? 그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량의 정말 대부분을 저희한테 할당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모자라던 부분은 에어로 땡겨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일부 품목은 시작과 동시에 네, 완판이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그분들이 이 사태를 파악을 하시고, 국내에서는 더 이상 수량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해외에다가 문의를 하셨고,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아시안 퍼시픽을 담당하는 게 홍콩에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 있는 웨어하우스에서 지금 수량이 확보되는 양을 일단은 이제 홀드를 시켜놓고, 그 홀드된 양을 지금 비행기로 공수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비행기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비행기야 뭐 몇 시간 아니면 들어오죠. 그런데 물건을 확보를 하고 이제 오더를 하고 주문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수입 통관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걸리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나이저 코리아 측과 싱크로드 코리아에서 저희를 생각하셔서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재공동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양은 1차 때 준비한 양보다 더 많다고 해요. 1차 때 준비한 양보다 더 많다고 하지만 아시아 자체의 물량이 그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나이저라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갖다가 아시아에 뿌리거나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최대한 물량으로 해서 지난번하고 동일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이 제 버릇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버릇이 제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굉장히 거슬리는데 그게 버릇 고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더니 80이 뭐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버릇이 안 고쳐져요. 너무 어려워요. 신경을 써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발음에서도 문제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임새처럼 뭐 말과 말을 잇는 그 사이에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자꾸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 특성상 오늘 같은 영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테이크로 가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서 그냥 한 번에 갑니다. 원테이크로 가는 이유는 내용을 뭐 더 충실하게 담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고, 제가 이제 주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주업에 방해를 안 받으려면 이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한 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영상을 찍고 나중에 후편집 있죠. 편집만 하는, 지금 편집도 거의 안 하는데 편집만 하는 시간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이 걸려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만 이제 퇴근 후 짬내서 해도 이틀이 걸려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다른 분이 같이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조금 그렇고, 지금 영상 자체가 뭐 그 정도 수준의 고퀄리티의 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처럼 전달하는 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은 강의처럼 원테이크로 가는 거를 하고요. 20분 전후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꽤 많고요. 다시 찍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통 한 3번에서 4번을 찍는 것 같아요. 3번에서 4번 정도 찍고, 사실 그 전에는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사실 더 길고요. 그 내용을 더 길게 준비하고 3-4번 정도 찍어서 완성품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편집해서 나오는 거여서 그렇게 편집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는 것을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말버릇이 조금 있는, 발음상의 문제가 있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버릇들이 영상에는 다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저도 막 창피해 죽겠어요.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니까 제가 학교 가는 날에는 가급적 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한 거에 대해서 꼭 글로만 답변 받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되게 조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궁금해 하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답변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학과장으로 있는 지금 문거창 학과장 교수님이신데 거기서 학교에 대해서 좀 그때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대림대학교 방송음향과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음향기술 코스와 음향 엔지니어죠. 지금 우리 김동 교수님이 하시는 정확하게 오시는 음향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튜닝하는 뭐 레코딩, 믹싱하는 음향 엔지니어의 길과 또 영상 컨텐츠물을 뭐 요즘에 유튜브 스타도 많이 있는데 영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영상물을 만들거나 촬영, 편집, 뭐 3D 이펙트 만드는 영상 코스, 그다음에 VR 또 코스가 있습니다. VR도 이번에 하는 거예요? 네, VR도.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이 저희가 114명이죠. 3개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반 모집하느라고 아주 빡세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다른 학교는 정원을 줄여가는데 지금 저희만 늘어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파이팅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쪽 관련 사람 전공자는 또 없어서 참 이게 문제예요. 저쪽 필드에 전공자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전기나 뭐 이런 쪽에서 통신 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다시 학교를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저도 현업에 있다가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워서 아카데미를 만들고 이 학교 와서 조금씩 강의를 하다가 지금 아예 이제 전임 교수가 돼서 눌러 앉았는데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다만 이제 보람되는 거는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저희가 졸업 발표를 할 때 뭐 오셨지만 산업체 스카우터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 그게 한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선 제일 그 뿌듯할 때가 취업을 그렇죠. 잘 시키는 건데, 그렇죠. 산업체에서 굉장히 대림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스카웃을 해가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게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너무 저는 보람되고, 또 학점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준다는 그렇죠. 거. 직접 마지막에- 고용할 사람들이 준다는 거. 저는 그게 진짜 학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실 때 그 학생이 가장 좋을 때가 우리가 한 4-5개 회사에서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 학생은 어디를 가야할지 선택하는, 역으로 선택하는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 쪽 필드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잘 뽑아놓으면 네. 이제 여러 회사들이 와서 그 선수 데리고 가려는 네.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 자체가 산업체에서 원하는 내용들로 지금 우리가 그 링크 플러스 그렇죠. 그걸로 해서 산업체가 원하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 그냥. 그다음에 네. 이제 들어가서는 산업체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학교에서. 아마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한 믹싱 마스터링 쪽으로 가고요. 3분의 1 정도는 무대 음향, 튜닝, 측정 이런 것이고, 네. 3분의 1 정도는 사실 음향시스템 설계 제안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데는 예일 대학교의 ABL 시스템 엔지니어링 코스나 또 시즈니 대학교 이런 쪽에 제가 나온 학교도 보고요. 참고로 우리 유학파십니다. 우리 학과장님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뭐 저는 사실 돈이 없는 유학생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유학을 가기 싫었지만 그때 당시 97년도에 없었어 우리. 음향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좀 하고 하다가, 사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동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수가 돼야겠다는 목적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냥 현업의 엔지니어로 뛰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저 어떻게 전공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르치다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가 돼버린 지금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더 하면 이제 많은 우리 분야의 전공자가 나오면 그때 다시 현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지금 수시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수시 이번에 이제? 수시 모집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27일까지 진짜 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네. 너 예. 학생들이 혹시 보게 되면 학생들한테 한마디? 엄마 아빠가 원하는 전공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셔서 인생의 그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이 돼야 되고 맞춤 말씀. 항상 주인공이 돼야 돼요. 물론 조연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조연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림대학교 방송음향 영상과는 교수님들이 참 나중에 알겠지만 전부 필드에서 1, 2인자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 또 자기들이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 가르쳐서 또 뽑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저희가 진짜로 그 잘 새겨 들으세요. 뭐 제가 볼 때는 괜히 빈말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음향이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평생토록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행복이 되니까 대림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좀 보고 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영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안녕 씨가 좀 오래전에 질문하셨긴 했는데 여러분들 추천도 좀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스토션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볼륨을 크게 하고 귀가 아프면 그건 디스토션이라고 하셨는데 5,000원짜리 싸구려 이어폰이나 뭐 10만원짜리 이어폰이나 볼륨 높이면 귀가 아프던데 더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디스토션은 무엇이냐면 이걸 또 설명을 하자면 좀 많은데 이제 디스토션은 이 드라이버가 움직이는데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정확하게 신호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뒤틀리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진동이 남아서 계속 다른 주파수들을 만들어내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떤 한 주파수를 만들어내서 그 주파수만 나와야 되는데 그 주파수 외에 다른 주파수가 더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이 디스토션은 이 하모닉 오더대로 나와요. 보통은. 그러니까 100Hz가 나오면 그 디스토션이 나오게 되면 100Hz의 2배 주파수인 200Hz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Hz, 400Hz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세컨 하모닉, 떨드 하모닉 이런 데에서 하모닉에서 디스토션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음에서 디스토션이 생긴다 그래서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디스토션인데 어떤 경우에 디스토션이 생기냐면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거나 드라이버의 이 콘지 또는 다이아프레임이 이제 불필요한 진동을 하면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토션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귀로 확인할 수 있느냐? 보통은 이 부저 소리 비슷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뭐 예를 들면 아 하는 소리가 디스토션이 섞이면 아가 아니라 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끄는 소리들이 생겨요. 그게 약간 디스토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디스토션, 디스트 기타 소리를 듣게 되면 기타 소리가 쟁쟁 소리가 아니라 꽝 뭐 이런 식으로 나잖아요. 뒤가 꽝 눌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하죠. 소리를 들을 때 디스토션을 어떻게 듣느냐? 저는 들을 때 깨끗함을 봐요. 제가 주로 듣는 악기, 주로 듣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악기 소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음악에 있는 특정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악기 소리가 맑고 청명하게 원래 듣던 대로 들리면 디스토션이 없는 것이고요. 그 악기를 듣는데 그 악기가 약간 크런치 되는 소리로 들린다, 또는 그 악기 소리 외에 다른 배음들이 들린다고 하면 제가 디스토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디스토션은 중음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음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주파수에서 다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디스토션이 좀 잘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은 중저역대, 특히 저역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저역의 소리가 났을 때 저역에 의한 배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물론 중역에서 나와요. 중역의 소리들이 나올 때 이 뒤에 있는 배음들이 찌그러지면서 중역에서 날 경우에는 되게 크런치한 소리가 나죠. 그 부스러지는 소리 비슷하게 막 들립니다. 고음도 마찬가지예요. 고음에서 날 수도 있는데 고음은 조금 티가 좀 덜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음을 가면 갈수록 그 배음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있게 되기 때문에 좀 티가 덜 나고요. 저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Hz 같은 경우에는 매 100Hz마다 디스토션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훨씬 디스토션이 잘 들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디스토션을 듣는 거예요. 자, 이 디스토션이 있으면요, 왜 귀에 조금 거칠게 들리느냐? 아까 설명드린 전자기타처럼 전자기타에 디스토션을 섞게 되면 굉장히
깨끗한 소리가 아니라 크런치된 소리를 들리잖아요. 이제 이 크런치된 소리들이 보통은 이렇게 스파이크라 그래서 주파수에서 변조되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소리로 들려요. 이 튀어오르는 소리들이 우리 귀에 좀 거칠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디스토션이 있을 경우에는 귀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예,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볼륨 크게 들으면 귀 아프다고 하셨는데, 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볼륨 크게 들으면 귀 아프죠. 그런데 그 귀 아픈 게 다르게 귀 아픈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의 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계치를 초과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면 누구나 다 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볼륨은 너무 과하게 올렸으니까 귀 아프게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실내 소리가 외부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음의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음 자재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방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쿠스틱에 관련된 건데, 이 방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아요. 예, 어쿠스틱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 얘기하신 밖에 있는 소리가 안으로 안 들어오고 또 안에 있는 소리가 바깥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 그걸 이렇게 차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어폰 얘기하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차음은 밖에 있는 소리가 못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매질을 통과할 때 그 매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손실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소리는 약간 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물이 안 새게 하려면, 물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굉장히 미실하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놔야지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또는 굉장히 그 방수제로 해서 벽을 잘 막아야지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소리도 비슷하거든요. 소리도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요만큼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방음을 할 때 그 굉장히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미실하게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창을 닫을 때 정말 꽉 닫고 완벽하게 닫아야지 바깥에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살짝이라도 떠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소리가 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방음에서의 첫 번째, 차음에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차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벽의 재질이 생각보다 좀 딱딱한 재질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딱딱한 재질을 못할 경우에는 딱딱하고 연하고가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매질을 갖고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벽들이 여러 겹으로 겹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단 소리라는 것이 공기 중에 떨림이 어떠한 매체에 부딪히게 되면 투과할 수 있거든요. 투과를 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벽을 갖다가 소리가 부딪히게 되면 그 벽을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이 그 안쪽으로 다시 전달이 돼서 그 진동이 다시 반대편에 있는 공기를 떨려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질을 투과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투과를 할 때 가장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어느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면 다른 매질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고체로 전달될 때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그 고체가 다시 액체로 전달된 거나 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고체에서도 딱딱한 재질의 고체에서 부드러운 재질의 고체, 다시 딱딱한 재질의 고체, 이런 식으로 밀도가 다른 애들을 통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손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음을 하게 되면 겉은 예를 들면 딱딱한 걸 했는데 속에를 조금 부드러운 소재를 대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딱딱한 재질을 또 대놓고, 그리고 공기층을 두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여러 겹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겹을 하게 되면 소리가 투과해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 변환 과정에서 소리가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차음을 하는 거예요. 네, 청음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청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청음 방법은요, 음악에 들어가 있는 악기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이제 음악 속에 있는 악기들을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악기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를 집중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청음 훈련을 할 때 청음 시간에 내줬던 과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곡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곡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샘플러라는 장비를 주고 샘플러를 이용을 해서 그 곡하고 똑같이 만드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먼저 하려면 그 곡에 들어가 있는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여러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가 되어 있는지를 듣고 악보를 딴 다음에 그 악보를 딴 거대로 해서 똑같이 샘플러로 만들어 갖고 그 정말로 이게 1대1 비교를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거를 배웠었거든요. 청음하는 법도 많이 배웠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악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음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집중해서 듣는 걸 연습하게 되면 청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볼 때 집중해 보시면요, 이 드럼 하나만 보더라도 드럼에 이제 킥 드럼부터 스네어 드럼, 하이햇, 텀, 그 다음에 오버헤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소리를 담는 마이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게 사용을 할 때에는 뭐 4-5개의 마이크부터 많이 사용할 때는 드럼에만 마이크를 12개 정도를 써요. 이 드럼 악기 하나에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 봤을 때 하나하나의 드럼 악기들도 어떻게 연주되고 어떻게 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 집중해서 듣는 거, 그 다음에 곡마다 드럼 연주가 얼마큼 다른가, 소리가 얼마큼 다른가를 집중해서 듣는 거를 훈련을 하면 청음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청음을 할 때 내 기준 소리를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게 이게 고음이 많은 건지 중음이 많은 건지 저음이 많은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청음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준을 목소리에 잡으세요. 네, 그게 본인 목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목소리에 잡으세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듣고 정확히 아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평생 들으면서 살고 죽을 때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의식 중에 목소리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뇌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스피커들이나 많은 이어폰, 헤드폰을 듣게 되면 거기 녹음되어 있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과장되거나 생각보다 어색하게 들리는 곡들 또는 그런 노래, 그런 스피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너무 과하게 고음이 많이 들리거나 치차음이 많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의 시스템,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은 고음이 많은 거예요. 네, 그 고음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마다 저음이 붕붕붕붕 거리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스템은 저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거나 뭐 스피치를 할 때마다 좀 귀가 쏘게 들리고 되게 거칠게 들린다고 한다면 1km에서 한 3km 사이의 소리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청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충분히 고음이 많다, 중음이 많다, 저음이 많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더 세밀하게 듣게 되고, 목소리가 내가 평소에 듣던 목소리랑 다른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았는데 뭐가 이상하지? 라고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팁 정도를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완성된 곡에서의 하나하나의 악기에 집중해서 듣는 거를 훈련하시는 거. 2번째로는 여러분들 목소리, 어떤 곡이 되건 어떤 마이크 스피치가 되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서 저 사람 목소리 또는 이 목소리는 너무 과장됐는데 어디가 과장됐지? 아니면 또 너무 답답하게 들리는데 어디가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이런 거를 찾아서 듣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청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질문 읽으면서 그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가운데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해야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라도 질문 올려주시면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을 올리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가 점점 넘어가고 있네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장, 우리 문건창 교수님에 대해서도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림대에 있는 방송음향학과, 방송음향영상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 뭐 다음 주까지가 수시라고 하고, 앞으로도 이 입시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있으니까 대림대에 들어오셔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공동구매, 재공동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구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말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꼭 영상 올라오면 그때부터 공동구매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다리셨다가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공동구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